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 삼권 분립에도 서열이 있다. 권력의 서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 국회 같은 직접 선출 권력 그리고 어쩌면 이제 본인도 포함해서 대통령은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전 국민이 선출한 이제 직접 선출 권력 이렇게 볼 수 있죠.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호근 한림대 석좌 교수는 이것을 선출 독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자기 모순적인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그때가 9월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창훈이라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원이 그러니까 뭐 개인 이름 들먹을 필요 없이 그냥 법원이 그 체포 동의안 영장을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 법원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으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스스로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해결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시킨 건 잘못됐다. 나도 모순이다. 내 존재 자체도 나도 사실은 모순이야. 남이 어디다 대고 나의 체포동의안을 법원이 기각을 시켜 국회가 통과 가결을 했는데 이 고백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 우리 국민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사법부인, 법원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탄핵이 심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재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국민이 직접 선출 권력인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뭐 10만, 20만 이런 유권자들 지역구 전국에 있는 254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규모 선출이라면 대통령은 그 국회의원들을 다 합해 놓은 것만큼 전 국민이 표를 줘서 선출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로 따지자면은 대통령이야말로 직접 선출된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디다 대고 감히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부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심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선거를 다시 치른 거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했으니 저는 이중으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라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처절한 독백을 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해야죠. 국회가 더 권력 서열 위다. 법원은 국회가 설정한 그 어떤 틀 안에서 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곳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국회, 입법부, 대통령 선출, 행정부, 여기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 이것 무슨 잘못됐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한 것,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기반 위에 내가 오늘날 있게 됐는데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저 스스로가 저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저 스스로가 모순덩어리입니다. 아니 내가 주장하는 바 그 권력 서열을 무시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옥은 한림대 석좌 교수가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법부도 국민 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졌으며 새 권력기관에 우열이 없어야 견제와 균형이 성립합니다. 행정부 대통령과 입법부가 직접 선출된 기관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시선입니다. 선출됐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무한정 행사하면 선출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헌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률에도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권력 서열을 나눈 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 유연법률 심판을 하고 선출된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권 분립은 역사에서 검증된 근본 가치이고 헌법에서는 인류의 기본 질서 혹은 자유민주 기본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현재적 다수결로 무너뜨린 사례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나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장영수 교수의 뜻은 만약 이재명 정권이 정말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회가 최우선이고 사법부는 그에 종속된 것이라는 그런 투의 생각을 실행을 한다면, 그래서 상권 분립의 근본 그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바로 나치 정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류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인간의 자유를 앗아간다는 걸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사법부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부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처럼 된다면 대법원과 법원이 무슨 공정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구성 후 중심 원리가 독립성인 것이고 선출 권력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수 교수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의적으로 권력 구조를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헌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에 대해 최종적인 해석권을 사법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마 그 국가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정책, 뭐 분쟁 이런 것들이 사법부로 가서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에 이제 이렇게 따라서 좌우되는 현상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가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게 이제 헌재로 가서 헌재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래서 마치 헌재가 경우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
행동을 규율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이기는 하나 그건 불만 표시로 끝났어야죠. 그거를 이렇게 상권 분립을 철저하게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투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일파만파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